안녕하세요. 7월 1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미국 증시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핵심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이 공화당의 후보인 트럼프가 TSMC의 반도체 관련 사업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 우리한테 돈 벌어가면서 뭐 방위 지원이나 이런 것들까지 무임승차하려고 한다. 결국 이익은 너희가 다 받아가면서 왜 우리가 너희에게 수십억 달러씩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럼 자연스럽게 이러한 코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 구조가 조금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미국에게 이득되는 것 아니야? 이 시민들이 생각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역시도 꾸준하게 이 11월 혹은 그 이후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네.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바이든도 지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동맹국의 반도체 기업이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해 중국에게 접근을 계속 허용하는 거, 우리 이거 규제 고려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엄격한 반도체 무역 제한을 고려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이 반도체를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자사의 데이터 센터 안에 첨단 반도체를 세팅한 다음에 이걸 클라우드로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의 이러한 행동은 이것까지 막으려는 것이 아닌가.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요 내용 때문에 이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 한다면 거의 무조건이다시피 여기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락은, 이게 좀 핵심의 내용이었구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빅테크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대로만 가면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는 사실상 확정이라고 볼 수 있고, 올해 연말까지로 봤을 때 지금 두 번까지도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 자체는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영향받는 기본 제조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빅테크에서 빠져나온 이 돈들이 순환매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곳들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 요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핵심은 이거라고 할 수 있겠죠. 딱 정리하면은 AI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금 주춤할 순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매는 계속 돌 것이고, 이는 미국 내의 다른 종목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어느 정도 자리 잡기는 진행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증시를 여기에 대입해서 본다면 당연히 이 순환매가 도는 종목들이 실제로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쳐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되는 한국 기업들도 이제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최근에 올라간 종목들 말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종목들에 집중을 하시면서 넥스트 다음을 생각해 보시는 거, 그게 현재 최선의 결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82.85달러로 플러스 2.59%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뉴스로 보면 좋을 부분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단 AI 관련해서 주춤하다라고 하더라도 이쪽 사업이 커지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성장을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선 약간의 속도 조절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진짜 호황은 내년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AI가 커지게 되면은 지금 AI 온 디바이스가 가장 최우선으로 수혜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갤럭시부터 시작해서 아이폰, 이제는 판매 많이 이러한 킬러 콘텐츠로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 요거 생각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 외에 웨어러블 이러한 제품들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렇게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이러한 제품들이 전 세계에 꾸준하게 깔리고 AI 서비스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그걸 채워주려는 여러 가지 발전 시설에 대해서도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전선 변압기, 원전, 풍력, 태양광 등등이 요 관련 내용들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잘 된다 싶으면은 그냥 꾸준하게 이쪽은 좋은 내용이구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유럽만 하더라도 체코뿐만 아니라 폴란드, 루마니아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주목이 많이 안 돼서 그렇지 체코부터 시작해서 중동도 이 원전 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자재 납품으로 혹시나 한국이 엮여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장사할 시간이 왔다. 이 정도로 같이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컨테이너 운임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하다 보니까 이 발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수익성 위주로 받아내겠다 선언을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웃돈 주고 한국에 쏟아지고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몇 년치 일감이 꾸준하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가더라도 조선사는 슈퍼사이클 돌았으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중국의 덤핑으로 인한 물량 밀어내기가 이 철판 쪽에서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원가에 대한 협상력도 더욱더 강해질 거라 그만큼 영업 마진이 커지는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쁠 게 전혀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꾸준하게 후속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 한번 보시면 좋고 다만 이렇게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엔터 쪽이나 아니면은 화학 막 이런 데들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게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한숨만 쉬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안 좋으면 뭐 나중엔 좋아질 수 있더라도 향후에 계속 안 좋은 게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쪽은 그냥 조금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하는 것보다 그냥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눈을 좀 돌려나가는 게 어떠할까.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갈라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18일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화면 아래 보이는 화면 아래에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관련 내용 보시며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건 계속 말을 해왔는데 결국 오늘 한 3% 4%더 빠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서 단기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이 가격대로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위에서 버틸 것 같아요.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 어떤 일이 있었죠? 드디어 한국 체코 원전 이 회장까지도 직접 발로 뛴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하면서 이 원전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앞으로도 원전을 따내잖아요. 그럼 무조건 두산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두산은 한국 내에서도 원전의 주기기를 독점 납품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그 건설하는 거 말고요. 안에 들어가는 핵심 기기 있잖아요. 그걸 한국에서 완성해서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두산 말곤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기술적 차이가 워낙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애초에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이름에도 주라는 게 들어가는 만큼 이게 굉장히 건설하는데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요도만큼 수주 잔고는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체코 원전 3기까지 증가한다는 걸 더해가지고 향후에 폴란드 이야기 들려오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추가로 원전 수주전까지도 계속해서 잘 따내기 시작을 한다면 두산 입장에서는 이거 가장 큰 걸 꾸준하게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요즘에 나왔던 내용이 뭡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죠. 현재 미국 하면은 웨스팅하우스를 중심으로 이 원전 수주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공 능력이 없대요. 너무 오래전에 한 게 전부라 가지고 막상 건설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좀 힘들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장점이 뭡니까? 시공 능력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또 우리나라 쪽으로 하청 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뭐다? 부산 쪽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서 지금 서방 진영의 한 미 중에 이 두 개의 국가의 일거리를 두산이 계속 가지고 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생각했던 것 이상의 밸류를 여기에 측정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하게 설명드리는 것처럼 원전이랑 좀 플러스 알파로 팔려고 하는 수소 생태계도 그쪽에 딱 넣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이러한 잔고들과 기대감이 계속해서 쌓여나가게 된다면은 주가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확실하게 이전보다는 체급이 높아지는 효과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쌓여가면 단기적으로 급등을 바로바로 만들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저점 자체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많이 횡보했던 이 구간 위에서는 버틸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전 이건 너무 자연스럽게 일단 우리에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나오는데요. 지금 밥캣 띄어낸다, 인적 분할한다 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인적 분할, 이제 이후를 생각을 한다면은 회사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니까 악재가 많습니다. 주가가 좀 빠지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인적 분할 전부터 꾸준하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인적 분할을 진행을 하면은 하나의 주식으로 두 개의 주식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 메리트가 있어요. 그럼 이걸 받기 위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미리미리 좀 진입을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또 한 번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권리락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거 끝났네. 실망감으로 인해서 많이 빠질 가능성 높을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 일정이 끝났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에 조정이 좀 나온다? 그러면 요 관련 다음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이를 통해서 또 한번 머리가 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장기적으로는 악재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나름 좀 괜찮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수급을 딱 봤더니 바닥에서 외국인이 사고 있네. 기관 쪽에도 매도하는 이들이 있는데 매수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항상 부산은 외국인 먼저 산 다음에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 바닥이 잡히겠죠. 그러면 일단은 61선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건 가정하에 외국인 수급이 괜찮다면 바닥이 잡히는 것도 금방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1번으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급이 좋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제 여기서 버티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렇게 만날 거거든요. 그랬을 때 21선이 이제 머리 위에 있는 핵심 저항이잖아요. 여기 돌파 시도한지 보고 돌파 성공한다? 그럼 다시 한번 또 볼린저 밴드 상단. 요거를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21선 이탈한 다음에 바닥 찍고 61선 언저리 여기서 21선 돌파하니까 어디까지 갔다? 볼린저 밴드 상단 언저리까지 갔다. 이러한 모습은요. 뭐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 외에도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딱 이러한 패턴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용을 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약에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여기도 보시면 재차 이렇게 시도해서 성공하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또 한번 올라가는 거 노려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23,500원부터 이렇게 매물대가 있거든요. 여기를 한번 소화를 했기 때문에 훨씬 버티는 힘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관점으로 현재 자리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만 하면 여기서 버티고 이렇게 치고 가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쭉 봤는데, 자, 이걸 글로 쓰면서 총정리 영상 마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땐 이전보다 좋은 내용이 있고 단기적인 일정 하나 눈앞에 있는 상황이다. 요거는
상승의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내용이다. 두 번째 수급은 외국인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지지라인은 61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23,500원 위로 노려보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여기서 만약에 버티게 된다면 투하를 한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자리 잡는 걸 넘어서 추가 상승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수급 좋고 이제 위쪽에 매물대 확인하고 괜찮다면 그냥 그대로 끌고 가는 거죠. 올라가기 시작하면 쭉 가는 이런 성질을 많이 보여주곤 했었잖아요. 요번에도 또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같이 한번 엮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핵심이 뭘지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를 쫙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